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수요일 마감이고요.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국 상무부 중국과 무역회담 잘 되고 있다. 자, 월요일부터 미국 중국 중요한 무역회담을 시작을 했죠. 히토류와 반도체 이것이 쟁점이고 월요일 결판 나지 않아서 이제 화요일 어제까지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끝나지 않으면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갈 수 있다고 중간에 말을 했고 그날 중간에 미국 상무 러트닉 장관이 무역회담 잘 되고 있다 요런 말을 시장에 내비치고 난 다음에 미증시 장 초반에는 관망을 지켜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주고 상승 조정 받았던 이 고점대를 확실하게 넘어서주면서 지금 상승을 직전 고점을 가이드 삼고 보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점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작 장전 8시 20분경에 속보가 났습니다. 미국 상무 중국과 제네바 합의 이행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호재가 나왔다. 자, 이렇게 국장 시작 전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장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오늘 장을 시작할 수 있었겠죠. 자정까지 머리에 맞댄 미국, 중국, 히토류 수출 등 제네바 합의 이행, 수출 정상화의 의견을 모았다. 세계 최대 경제국가 두 곳이 미국, 중국이 프레임워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자,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큰 틀을 잡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이런 거예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도 했다. 이틀간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심도 있고 진솔한 교류를 진행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합의를 두고 기존의 긴장 완화,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한 달 전에 했었죠. 최근 몇 주간 고조된 그 다음에 다시 분위기가 고조가 됐었는데 무역전쟁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안 좋게 고조되는 것이 꺾였다.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만 합의된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자, 이번에 협상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특징은 잘해보고자 할 때는 시진핑은 나와 친하다, 시진핑은 나와 절친이다, 시진핑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은 합의로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시진핑은 독재자다, 시진핑은 꿀꿀이지 이런 말을 안 좋은 말을 하면은 합의가 또 이제 파토가 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역시 그 전에 친하다 잘 지내고 있다 말하고 난 다음에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히토류다. 이번 합의도 히토류를 얻어내기 위해서 중국에게 반도체를 주는 아픈 손가락이죠. 자, 얼마 뒤 이번 달 중순에 G7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히토류 로드맵 연내 마련 합의문 발표 중국 견제용으로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에서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중국 의존도를 매우 낮추기 전까지는 중국이 하나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다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히토류는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거다. 자, 이런 기대감 등으로 미증시가 상승을 해줬고 오늘 아침 호재까지 더해주면서 오늘 국장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이재명 허니문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가상자산, K문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말하는 거죠. 대북주, 증시부양, 요것은 지주사, 밸류어, 증권주 이쪽으로 말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쪽 테마 순환매 장세이다. 자, 코스피도 전고점을 기준을 잡고 여기까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증시 흐름은 두 개예요. 오를 만큼 올라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하던지. 자, 보통의 경우는 오르면 내리고 적정하게 오르면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7-80%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간혹 급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자, 간혹 급등을 할 때는 또 무섭게 급등을 해요. 자, RSI 70 이상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보통의 경우는 70 하락, 70 하락, 70 하락
70 하락. 계속해서 70 하락에서 나오는데, 자, 간혹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경우죠. 자, 70 이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왔었죠. 그 전에 여기도 보면은 70 돌파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조정 살짝 밟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자, 70 돌파하고 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적으로 거품이 끼면은, 버블이 끼면은 버블이 버블을 부르는 그런 현상,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버블이 생기면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포모의 포모를 부르는 영역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단기 거품이 끼일 때는 또 한참 끼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저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런 전략을 가져갈까 합니다. 자, 일단 전고점과 중요한 2900포인트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2907포인트네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2900포인트를 아침에 돌파, 저항 받고 내려오다가 다시 도전해서 돌파, 지지하면서 이제 완전히 2900포인트를 넘어섰죠, 그죠? 자, 중요한 290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전략이 아닌 비중 전략은 이렇게 가져갈까 합니다. 2900포인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 가진 물량 그대로 홀딩.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주식 비중 50%를 가지고 있든, 누구는 60%, 누구는 65%, 누구는 75%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더라도 50% 이상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을 2900을 깨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 내가 55% 가지고 있다, 주식 비중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 비중을 홀딩. 60% 가지고 있어도 홀딩. 그렇게 하다가 2900이 깨지면은 비중을 50에서 40, 누구는 60에서 50, 70에서 60 이렇게 줄이는 라인을 2900포인트로 보겠다. 이해가시죠? 자, 비중이라 그랬어요. 주식 종목이 아니라. 자, 내가 만약에 주식 비중이 60%이다. 이 60% 비중 안에서 사고 팔고 순환매 매매는 가능하다. 내가 비중 60%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6이고 현금이 4인데 이 6 중에서 나는 종목을 5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5개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났다, 매도하고, 그러면 주식 비중이 60이 아니라 50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10 정도는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목이 내려가서 손절을 했다, 다시 주식 비중이 55가 됐다, 5 정도 주식 비중을 새로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재명 정책주, 지금 주도 테마, 여기서, 그죠? 이렇게 비중은 늘리지는 말고 가진 비중 안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2900이 깨지면은 일부 좀 줄인다. 지금 요런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전략이고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전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증시를 읽어 나가봐야 돼요. 만약에 많이 급등해서 3000 넘고 31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은 2900포인트가 아니라 3000, 3100 계속해서 그 라인이 올라가겠죠, 앞으로는. 자, 코스피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은 올해 초부터 만들었던 추세선이죠. 자, 이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털어주고 쌍바닥 다음에 패널 중심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승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지만 그 사이에 요렇게 기회는 오죠, 그죠? 자, 이때 추가적으로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 현금은 계속해서 놔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내릴 겁니다, 분명히, 그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더라도, 자, 상단, 이 추세 상단까지 많이 남은 건 아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한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주식 비중 50이면 50으로 만족하면 되고, 60이면 60 만족하면 되고, 70이면 70으로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간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때 또 싸게 사면 된다, 그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세 유예 종료일, 자, 중국은 8월까지 가야 되고, 중국 제외 EU,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멕시코 여기는 7월 8일까지 유예죠. 오늘이 11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미국도 여유가 없고 이대로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생기지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여유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트럼프다. 참 예상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7월 8일 이때 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7월 8일 전후반으로 뭐 조정 가능성을 본다면은 지금 6월 중순이고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대신 다음 달 초중순 되면은 살짝 한번 기장을 해보고, 뭐 단기적인 변수는 이번 내용 공개되지 않았다, 요거 불확실성 남아있는 거 공개되고 난 다음에 한번 반응 봐야 되는 변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예측치가 2.5인데 부합하는지 2.5를 넘어서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2.6 이상이 된다면은 하나의 증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잡다한 다른 정보들 한번 보면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22일 출시가 되고 28일엔 집으로 배송된다. 자기 혼자서 배송된단 말이에요.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10일에 공개한 테슬라 로보택시 주행 영상입니다. 지금 운전자 없이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개싸움이 났는데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섰죠, 그죠?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 그러면서 테슬라 지금 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다. 말에 실제로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면 다시 뭐 테슬라 2차 전지 단기 조정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때 대북 협상 맡았던 후커가 미국 국무차관으로 활동 개시했다. 자, 트럼프의 꿈은 전쟁 없는 모든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는 해결사의 이미지,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어하는 환상이 젖어 있죠. 그래서 1기 때 김정은 만났고 다시 이분이 돌아왔다. 다시 중국과 잘 지내보고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슬금슬금 나올 수도 있겠죠. 국내 대북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네카토 수혜 전망. 자,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주요 정책을 보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요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대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ETF 도입, 그 다음에 연기금 등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STO 활성화 등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가상자산 핵심 공약이고, 여기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다. 통화 주권과 디지털 결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 전자결제 시스템, 이쪽 테마 중요하고, 증권업 구축하고 있는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자, 카카오페이 급등했죠. 뭐 간편 결제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여기 플러스 어제 영상에서도 보면은 삼성페이도 수혜, 그러니까 삼성페이 관련주도 중요한 거고, 지금 이쪽이 중요한 산업이다. 비트코인은 1, 2, 3, 4, 5파 다음에 1, 2, 3 요것을 하락 3파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최고점대 근방까지 와 있습니다. 뭐 조정을 받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홀딩. 자, 저의 말이 법도 아니고 여기서 내려갈지 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비중을 조절하고 지금 유행하는 테마를 순환매로 단기 매매를 해먹고 나오는, 계속해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략 수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국장 전고점은 살짝 돌파했는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살짝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으러 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